141화 식혈마 그리고 혈천교의 혈천주. 내실에는 매우 아늑했고 오히려 밖에서 방금 들어왔다면 뜨거운 기운으로 조금 답답함도 있을 것이다. 내실 침상 머리맡에 화로에서 화롯불로 붉게 달궈져 있었고 비록 완연한 봄이었지만 이 내실은 이 화로로 인하여 조금 더운 듯하였다. 그런데 사실 화로는 신비로운 향내를 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향내는 바로 수천 년이 넘어가는 영약의 청량한 향이 진동하는 냄새였다. 허허, 도대체 이 향로가 왜 향기로운 향내가 나온단 말인가. 또한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매우 신비로운 황금빛이 내실 안에 장렬하였다. 이는 절대로 일반인의 눈에는 보일 수 없는 빛이었고 큰 심득을 얻은 강호 무리민이라면 혹 이러한 황금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 이 황금빛은 단순하게 일정한 형식과 방향이 없는 빛이 아니었다. 매우 정교한 문양과 도형, 자세히 보면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니 두두두두두. 이제 내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야밤이고 이러한 빗줄기가 내리는 소리라면 잠들기 좋은 자장가와 같은 음향으로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리고 내실 침상에는 한 청년이 누워 있었는데 그는 자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인지. 오, 전설의 반환도, 송옥도, 울고 갈 절정 미남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바로 이 초절정 미공자는 유성문이었다. 그는 사천성도 죽산에서 식혈마의 암수에 의해 단전에 단열극마비라는 희대의 마물이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그를 덮고 있었던 얇은 침금의 모양은 유성문의 하단전 부근이 불룩 솟아 있었다. 그 침금 안에는 단열극마비가 있었다. 사실 한 달 전에 이곳 금능 사마세가로 오기 전에 이영과 곽부는 유성문의 단전에서 이 단열극마비를 뽑아내려 노력하였지만 이 극마비는 어찌된 영문인지 손잡이에 손을 가지고 갈 때 아수라 혈기가 요동쳤고 이 극마비를 잡은 자의 기운이 쏙 빠지게 만들 뿐 아니라 지독한 환상에 빠지도록 했었다. 사실 이 단열극마비는 전설의 백유 문서와 고대 마혈문의 마술서에 기록된 방법으로 재련된 희대의 마물이었으니 어찌 이를 이영과 곽부 등 의원들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인가. 단순하게 아수라 마목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마물이 아니라 여기에 백유의 암흑법술이 가미된 절대 마병으로 보면 되는 것이 이 단열극마비였다. 이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강호 비사이지만 혈마 소강좌 이후의 혈마혈족에 의해 만들어진 극천혈마교가 바로 소강좌의 후신이라 보면 될 것인데 지금 극천혈마교는 두 개의 줄기로 나뉜 상태였으니 바로 혈천교와 제종기마문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들은 분명 혈마 소강좌의 후예들이었으니 이곳 출신의 무인들은 무공과 무술에 능했고 특히 마공과 사공이라 하면 마교의 무인들과 능히 그 어깨를 같이 할 수준이었다. 아무튼 유성문은 극천혈마교의 마물, 희대마병인 단열극마비가 하단전에 박힌 채로 한 달하고도 이래를 자리에 의식을 잃고 누운 상태였으니 찰나 휘이 신비로운 바람이 화로를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허허, 이곳은 내실이며 그리고 창문이 모두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서 이러한 가벼운 미풍이 불어온단 말인가. 아, 화로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역시 이러한 가벼운 바람은 바로 화로가 근원이었다. 이런, 잘 못 본 것인가. 화로에서 황금빛 형상이 튀어나와 내실에 둥둥 떠다녔는데 수많은 금수와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만물이 가득하였는데 이 중에 특이한 것은 인면조와 삼조고가 가장 큰 황금빛 형상을 이뤘으니 다른 만물은 이들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내실을 유영하였으니 중원 대륙에서 유난히 동방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이 인면조와 삼조고였으니 그렇다면 이 연원에 대해 미궁인 신비한 화로가 바로 지금의 요동이나 연경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신비의 화로가 기이한 조화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쉬이 화로에서 기이한 형상이 다시 나왔다. 허허, 화로에서 사람의 형상이라니.
후손이여, 너는 이곳에 누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암천의 세상에서 홀로 빛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의 천자인 환인의 뜻이니라. 화로에서 흘러나온 황금빛 신형은 바로 동방 제국의 환인인가. 홍익 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 그는 내실에서 이러한 음성을 울린 후에 내실 침상 옆에 있었던 탁자 위에 유성문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의 둥근 철패, 즉 약 220여 년 전에 성문의 스승인 적하가 성문을 곤륜파 산문에서 발견했던 갓난아이 성문과 놓였던 그 철패였으니, 성문의 철패는 아마도 성문의 신분을 상징하는 패로 보였다. 이 철패도 황금빛 사람 형상이 영혼을 전할 때 반응을 보였으니, 이 패에서도 황금빛 빛이 튀어나와 황금빛 사람 형상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에 사람 형상은 철패의 빛과 합체를 이루고 형상이 무너지며 회오리와 같이 회전하였고, 둥근 모양을 이룬 후에 번쩍번쩍 빛을 내며 두둥실 유성문이 누운 침상으로 날아갔다. 이후에 이 신비한 빛은 바로 유성문의 신형 중의 기해혈, 즉 단열극마비에 꽂혀 있었던 곳으로 스며들더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흡사 성문의 하단전으로 스며든 모습이었으니, 이때 스르륵 스스스스. 성문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그 자세를 유지하였고, 헐, 부공산 매경이란 말인가. 성문의 침금은 성문이 내실 공중으로 부양함과 동시에 스르륵 떨어져 내렸다. 허허, 지금 성문은 기절하지 않은 것인가? 하지만 성문은 여전히 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는 오직 치미만 입고 있었다. 다만 그의 하단전에 여전히 단열극마비가 박혀 있었다. 성문의 신형은 공중에 떠 있었고, 그동안 공중에 유형했던 삼라만상의 동식물의 작은 황금빛 형상은 성문에게 딸려와 이들의 형상은 하나씩 스며들었는데, 이는 약 반식경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이 신비로운 모습은 마치 무슨 정제된 의식과도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며, 삼라만상의 황금빛이 성문의 몸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의 신형은 황금빛으로 번쩍거렸고, 이는 마치 황금색 금나가 성문의 신형을 훑고 있는 모습과도 같았다. 스스스스. 팍팍. 스스스스. 팍팍. 이제 인면조와 삼조고만 남았는데, 홍익 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 인면조는 한 번 더 환인이란 자의 음성처럼 이 같은 말을 외치며 성문에게 스며들었다. 이후 삼조고도 성문에게 날아들어갔는데, 이 형상은 마치 사망호제의 중원 전설에서 나올 듯한 불사조의 형상으로 황금빛 낀 꼬리를 남기며 성문의 신형으로 날아들어갔다. 그리고 성문의 신형은 누운 자세에서 수직으로 세워졌다. 또한 성문은 천천히 회전하였다. 그런데 성문의 신형을 보라. 특히 그의 하단전에 꽂혀 있었던 단열극마비를. 회전은 약 반각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의 하단전에 박혔던 극마비는 성문이 한 바퀴 회전할 때 점점 작아지는 듯하였고, 이 극마비 주위로 검은 재와 같은 것이 조금씩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허허, 성문이 일각 동안 천천히 돌아가며 이 극마비도 점점 그 형체가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결국 일각의 시간이 지났으며 성문의 하단전에 꽂혀 있었던 극마비는 그 형체가 온전히 사라졌다. 아마도 이 극마비는 점차로 해체되어 녹아내렸거나 가루가 되어 부서졌던 것 같았다. 그리고 성문은 두 눈을 번쩍 뜨게 되었고, 병력문의 시조였던 추경병력왕이 바로 이와 같은 눈을 가진 자였을까? 성문의 두 눈은 붉은색을 넘어서 황금색에 가까운 눈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는 유성문이 더는 사람이 아니라 반인반신의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으니. 스스스스. 성문은 내실 공중에서 천천히 내실 바닥으로 내려왔으며, 그는 지면에 내려선 후에 일반인의 눈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여러 발자국을 떼며
선자리에서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두 눈의 눈동자가 뒤집혔고 흰자위만 남은 눈동자가 되었다. 한 번 휘청인 후 스르륵 쿵. 성문의 눈과 그의 모습은 아무래도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단전을 보라. 그의 단전에는 이제 단열극마비가 사라지고 없었다. 반각의 시간이 흐른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곽부, 이영, 사마해였다. 어머, 아니, 이런. 허허, 참. 제도께서는 소변을 보시고자 일어나셨는가? 이런 곳에서 쓰러져 계시면 자네, 무슨 말인가? 우리 제도께서는 이미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그래. 그것은 자네 말이 맞지. 곽부는 조금 능구렁이와 같은 표정을 짓고 허리를 숙여 성문을 들어올렸다. 어라, 이영, 여기를 보라고. 응? 아니, 공자님의 단전에 마병이 사라졌어요. 사마해의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주모, 공자님의 단전에서 마병이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마병은 주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곽부는 성문을 아는 후에 주위를 좌우로 살폈다. 자네, 우선 제동님을 침상에 놓이도록 하게. 그러지. 곽부는 내실의 침상에 성문을 눕혔으며 그는 머리에 약간의 땀이 났는지 소매로 이마를 쓸었다. 허허, 여기 있었던 화로불이 꺼져 있군. 그리고 이제 화로에서 청량한 냄새가 나지 않는군. 이영은 화로를 살피며 말했다. 허허, 우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내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군. 그런데 곽도사님, 지금 공자님의 상태로 본다면 공자께서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마세가의 무사들이 이곳 해화원을 지키고 있으니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은 우부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이곳은 사마세가의 금룡당의 무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서 공자님께서 누워 계신 이곳은 타인에게는 용담호열이에요. 그렇다면 제도께서 홀로 일어나셨다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단전의 마병도 사라졌으니 조만간 제도께서는 일어나실 것이군. 그래, 좋은 일이야. 이영과 곽부, 사마해는 웃는 얼굴이 되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그동안 내심 걱정이 많았다. 이러다가 성문이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마음마저 들었으니 지금의 상황에 다소 안심하였다고나 할까. 아무튼 이제 두 분은 처소로 가셔서 쉬세요. 저는 공자님 곁에 있겠어요. 아닙니다. 어찌 주모만 두고 갈 수 있더란 말입니까? 곽부의 말이었다. 아니에요. 그동안 한 달간 두 분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도 잘 주무시지 않지 않았나요? 그러니 오랜만에 편히 쉬세요. 아니, 곽부, 주모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우리 둘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나와 자네는 처소로 돌아가세. 아니, 이 친구야. 곽부, 눈치 좀 있게. 이영의 전음이었다. 엥, 주모께서 공자님과 단둘이 있고 싶다는 것일세.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자는 말이야. 아, 곽부의 두 눈에는 눈꼬리가 올라갔으며 주모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럼 주모님, 저희는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영은 사마해에게 허리를 약간 조아린 후에 출입문으로 돌아나가려 하였다. 저벅, 저벅, 저벅. 주모님께서는 제동님과 자네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오게. 곽부가 능글스럽게 사마해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 순간 이영이 제재하여 퇴근했다. 알겠네. 저벅, 저벅, 저벅. 곽부 또한 뒤돌아서서 이영을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 사마해는 사슴과도 같은 큰 눈으로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탁자 의자를 끌어다가 성문 옆에 앉았고 그녀는 조금 안쓰러운 눈으로 유성문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침금을 들어서 성문을 덮어주었고 성문의 좌수 손을 잡고 얼굴에 대었다. 가가, 속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가가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가가는 이미 나의 생명과도 같은 분이에요. 스르르. 사마해는 사슴과도 같은 커다란 눈을 스르륵 감았으며 그의 얼굴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으니 이는 여인의 가슴에 고통이 일렁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녀는 2시간 동안 성문 하나만을 지켜보았고 이후로 깊은 밤이 되어 그녀는 성문의 침상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성문의 손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의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